네. 아,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요,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는 이 상상요법이에요. 상상요법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실제로 지금 많이 하시고들 있어요. 그죠? 하시고 있고, 사실은 제가 아침마다 회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상상요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요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내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핵심 키워드가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좋아하세요 혹시? 네. 남성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성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예, 남편이 거기 가면 안 따라가잖아. 대부분 혼자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왜 불치병을 산속에 들어가서 낫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이제 말기암이었는데 뭘 먹고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제로 어떤 요법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것 때문에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치유 생활을 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 사람의 방법만 쫓아가. 뭘 먹어서 좋아졌지? 또 뭘 해서 좋아졌지? 이렇게 방법로만 찾아간단 말이죠. 사실은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뭐냐? 바로 어떤 마음으로 치료하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 아시죠? 원효 스님이 저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해골물 먹고 어쩌고 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원래는 그분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에 충청도에 당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마땅한 잘 곳이 없어가지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잤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거기가 토굴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무덤이었어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을 파놓은 어떤 그런 구덩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편하게 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배를 타고 당나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하루를 더 묵게 됐는데 도저히 그 전날 안락하게 잤던 그 속에서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너무 편하고 안락하게 잤던 그곳은 어디고 같은 곳인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는 이 장소는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엇인가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겠다. 내가 이미 깨달았다 해가지고 다시 신라로 들어와서 이제 포기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유럽에 이제 유럽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이 어선, 그러니까 선원, 그러니까 이제 고기잡이 배 있잖아요. 이제 고기잡이 배 선원들이 이제 고기를 다 잡고 나서 만선을 이루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어창에서 고기를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어창을 닫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선원 한 명이 그 어창 속에 갇혔어요. 그 어창이라는 데가 원래 되게 추운 데잖아요.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추운 데잖아요. 갇혔는데 밖에 잠갔기 때문에 도저히 안에서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항구에서 배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밤새 내내 밤을 새워서 그 어창 속에 갇혀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다음 날 이제 동료 선원이 어창을 열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창을 열고 보니까 그 속에서 꽁꽁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창의 온도가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부가 이제 밤새 내내 그 어창의 벽에다가 이곳은 어창이고 엄청 추운 곳이고 나는 곧 여기서 얼어 죽을 것이다. 불쌍한 내 인생이여. 아이들이 보고 싶다. 아내가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그 어창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결국은 동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마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왜 여러분 저기 그 사명당이 왜 일본에 가서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명당을 이제 그 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방에다가 막 불을 뗐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불을 뗐는데 이쯤 되면 완전히 익어서 완전 난리가 났겠다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막 춥다 그러면서 이놈들아 춥다 불 더 떼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벽에다가 물 숫자, 뭐 눈 설자를 써놓고 그걸 보고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과장됐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 예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 다 보셨죠? 그거 보고서 한의과대학 들어온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이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허준에게 가장 그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시무이가 돼야 한다. 그 시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과거에 뭐 동의보감 시절에든 이미 병의 원인이 결국은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병의 원인을 한방에 칠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질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구제하지 못하고 약이나 침이나 뜸을 가지고만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명예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미 마음 작용이 내 질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대 과학이 현대로 올수록 그런 마음 작용이 실제로 자기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은 저도 100%다 이걸 몰라요. 하지만 근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의 힘이 이 마음과 내 생각의 힘이 이 현실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를 가득 싸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그 물질을 이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잘라서 제일 마지막 단위를 양자라고 하는데 이 양자가 움직이는 조건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나의 상상에서 나오는 파동에 의해서 양자의 성질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리학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 이해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상,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파동이 결국은 양자를 움직이고 그 양자가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면서 내 몸까지도 이 지구와 우주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양자역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내 마음 작용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상상을 통해서 이 생리 신호와 면역 기능이 변화가 있다고 하는 실험 논문들이나 발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는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이제 심장 박동이나 나의 체온이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나의 기본적인 생리 패턴 있잖아요.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체온을 올릴 수도 있고 심장 박동수를 좀 더 증가시킬 수도 있고, 네, 호흡수를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상상만으로도 내 몸의 그 백혈구의 기능을 올려줌으로 해서 면역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뇌와 이 면역계통은 서로 간에 이 교신하고 통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면역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 의사들이 사람을 통해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적인 마음작용이 내 몸에 질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이 상상으로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상상으로 나의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현대의학으로도 전부 다 분석이 되고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요법을 안 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상요법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 상상요법의 종류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이제 이미지를 통한 상상과 또 명상을 통한 상상, 또 그 마음 상상, 이 3가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이 이미지 상상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내 몸에 어디인가 숨어 있을 암세포는 날계란이나 두버 같은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의 면역과 관련된 면역세포는 날카로운 창이나 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창이나 칼을 들고 있는 내 몸의 면역이 내 몸속에서 숨어 있는 연약한 암세포를 파괴하고 자르고 분쇄한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작용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의 면역세포는 뿅망치. 암세포는 두더지예요. 왜 그 길 갈 때 왜 여보세요 부르면서 뿅망치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한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탁탁 튀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사면시키는 그런 이제 상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세포가 마치 이 아이스크림이어서 이게 아이스크림같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암세포가 아이스크림 같이 녹는다라고 하는 상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언제 많이 하냐면 생활 속에서 하시면 좋아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또 머리를 감거나 손을 씻거나 할 때마다 그런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샤워를 할 때도 이 따뜻한 물이 내 몸을 지나가면서 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씻겨서 내려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항암을 하러 갈 때도 방사선을 할 때 방사선 쬐잖아요. 쬐일 때 이 방사선들이 하나하나의 작은 총알이 돼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다 쏘아서 사멸시킨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항암을 할 때, 항암 약물이 내 혈관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 항암 약물이 마치 백마를 탄 기사와 같이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달리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하나하나 찔러서 이제 사멸시킨다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왜 현재 나는 치유 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 뒤, 5년 뒤, 20년 뒤에 나의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들을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마치 5년 뒤에 나는 5년 뒤면은 우리 아이가 몇 살이 될 테고 그럼 그때는 아이가 뭐 할 테고 그럼 그 아이와 함께 내가 어느 공간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마치 정말로 그런 것 같이 상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양자역학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본인이 그렇게 하는 상상들이 그 마음 작용이 바로 현재 나의 건강성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당시 그 시기에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한 이야기 같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질병을 악화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게 습관적으로 된 것들이거든요. 그게 뭐 좋아지겠어. 그게 되겠어. 하면서 또 과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미래에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이 흐르게 되면 몸도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치라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짜증나거나 화가 난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빨리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행복한 상상과 즐거운 상상 그리고 현재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건강하게 잘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면 그 상상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그런 작용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상상을 자주 하시면 좋고요. 또 명상을 통한 상상은 여러분들 매주 하는 거예요. 명상 시간에. 예를 들자면 내 몸에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특정한 부위에 집중을 하고 그 부위가 밝게 빛나고 따뜻하게 빛나고 밝게 빛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그 부위가 예를 들어서 간암이라면 내 간이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내 간에 명상을 통해서 간에 집중을 하면서 내 간이 밝게 빛나고 따뜻하게 빛난다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암세포가 그 밝게 빛나는 거에 못 이겨서 쫓겨나가는 거죠. 아니면은 그 힘에 의해서 뭐 타버리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상상을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음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아까 허준 선생의 스승이 뭐 심의가 되라라고 했던 것 같이 사실은 이 병의 원인이 이 마음에서 오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를 많이 끓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치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지속적으로 화나게 했다거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었다거나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이 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은 고통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몸에서 좋은 치유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상상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다 조금씩 이제 다 이게 뭐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씩 다 아실 텐데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 상상요법의 생활화예요. 제가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뭐 샤워할 때 어떻게 하고 뭐 세수할 때 어떻게 하고 손 씻을 때 어떻게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활화하는 게 좋아요. 생활화하는 게 상상요법을. 그래서 그 완전 습관을 만들어 버리세요. 만약에 이를 닦을 때잖아요. 이를 닦을 때 그 치아 거품 속에 암세포가 다 빠져나와 가지고 거품을 뱉을 때 암세포가 거품과 함께 싹 빠져나간다. 상상은 좋고요. 또 손 씻을 때도 이 내 몸 안에 손 씻을 때도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손으로 나와서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샤워할 때도 따뜻한 물이 내 몸을 지나가면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멸된다. 이런 식의 생활 속에서 이 상상요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예후가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고민이 분이잖아요. 너 나빠지면 어떡하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아파지?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뭘 하느냐? 뭘 하면 좋아지지? 이것만 찾아요. 뭘 먹으면 좋아지지? 어떤 요법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예.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운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도 습관인데 그 습관을 이 자리에서 확 바꿔서 긍정적으로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꾸면 좋은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2, 3일만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을 때 탁 끊어버리고 바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려서 그런 상상을 하는 이런 것들 2, 3일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사람이 될 것인가 곰탱이를 나눌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뺐는데 이게 이걸 꾸준히 상상요법을 하는 분들은 결국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말면 결국은 좋아하시다가 마는 거예요. 마치 곰이 100일 동안을 마늘과 쑥을 먹어야 사람이 되는데 한 50일쯤 먹다가 말아버리면 사람이 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생 하면 좋은데 최소한 우리가 치유 기간 플러스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정말로 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뭐 수시로 하면 좋은데 하루에 한 3번 정도 한 번 할 때 한 10분 정도 하시면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예, 좋은데 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나는 완전히 낫는다 라는 말을 한 10번 정도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낫는다. 나는 정말 좋아질 수 있다. 내 병은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마음이 닿지 않아도 그냥 말로만 하세요.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와 닿아져요. 이 주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문이라는 게. 예. 그래서 내 병은 깔끔하게 좋아지고 나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완전히 나을 수 있다. 나는 완전히 낫는다. 이 말을 10번 이상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호흡을 한 10번 정도 해요. 10번 정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이 떨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상상요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돼요. 근데 심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하면요. 머리부터 이 손끝, 발끝까지 모든 긴장을 풀어줘야 돼. 심호흡을 하면서 어깨, 목, 허리, 다리, 팔에 있는 모든 긴장들을 싹 풀어주면서 심호흡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상요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 뭘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내가 만약에 췌장암이라면 내 췌장 부위가 좀 아플 수도 있고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췌장 부위가 밝게 빛난다는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아요, 이것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췌장이 지금 아이스크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녹아 없어지고 있다라고 한 상상을 해도 괜찮고요. 또 이 우리 몸에 내 몸에 건강한 백혈구가 건강한 백혈구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이 췌장에 분포하고 있는 나쁜 암세포들, 두부와 같은 암세포들을 칼로 자르고 부수고 사멸시킨다고 상상해도 괜찮은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서 이 병이 왔는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저주하고 싫어했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집중하면서 상상하는 것도 괜찮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 노폐물들, 암세포들이 나의 건강한 면역세포가
잡아먹거나 태워 죽이거나 말려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하는 생각,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 병을 완전히 나을 수 있다라고 주문을 10번 정도 외우고, 예,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내 몸에 긴장된 몸의 모든 부분들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상상유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 몸의 건강한 면역세포가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처단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상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10분씩 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또 평상시에 대변을 볼 때도 있잖아요. 대변과 함께 암세포가 확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땀을 흘리잖아요. 사우나 가서 건시다. 땀을 흘릴 때도 이 땀을 통해서 이 암세포가, 예,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생각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 비타민 C 맞는 분들, 비타민 C 맞을 때 조금 속이 좀 미식거리고 또 갈증도 생기고 되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맞을 때마다 이거 맞고 나면 또 몸이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속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맞는 거 하고, 이 비타민 C가 들어오면서 이 비타민 C가 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예, 내 몸의 언짢은 부분들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돌리고 하는 상상을 하고 맞는 거하고는 효과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암하러 가기 전날 아침에 제가 회진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가시면은 심호흡을 하면서 이 약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나는 또 건강해질 거야 라는 주문을 외우시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과는 이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노력들을, 상상요법 좋은 건 다 아는데 그냥 알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아는 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행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가능해, 그게. 왜? 내가 아침마다 잔소리하잖아. 아침마다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해서 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상상요법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했던 분들이 정말로 좋아졌는지 사례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혹시 시중에 상상요법과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당장 오늘 저녁 때 주무시기 전부터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낫는다. 10번 이상 주문을 하고 또 심호흡을 하고 또 상상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실제로 사멸되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정말로 내 몸이 치유되고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